올해 37살 안광순 씨. 그는 삼천교육대가 인생을 뒤틀어 놨다고 했다. 그가 삼천교육대를 간 건 14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한마디로 굳어져 이게 그냥 딱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돌아가는 게. 그는 절도 혐의로 검거돼 친구들의 죄까지 뒤집어 쓴 채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그에게 법은 멀었다. 조사상으로는 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사에는 전 형사가 찍으라니까 찍은 거고 조사 내용이 저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모르는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았던 안 씨. 그에겐 보호감호 2년까지 더해졌다. 그 후 그는 진짜 범죄자의 길을 걸어야 했다. 강도와 절도 행위를 반복하던 그는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7년까지 모두 1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앞으로라도 그런 힘이 오면 나는 또 희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자신이 앞으로 남은 인생만큼은 다시는 그런 제재를 받는 어떤 갇혀있는 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른바 불량배 소탕을 목적으로 한 삼천계획 5호는 80년 8월 4일 포고령 13호를 근거로 한 무차별 검거로 이어졌다. 검거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무려 15,000여 명, 어린 학생까지 대상이 됐다. 전혀 모르고 속받고 있다가 이제 막말로 사복 입은 사람들 오니까 뭐 형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뭐 어디 웨이브에서 뭐 초청인사 왔는갑다 하는 식으로 하고 왔는데 이제 느닷없이 찍어가지고 얼굴 가리니까 벌써 와서 그냥 그대로 덮였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불렀는데 나가니까 그 형사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뭐 무슨 일이냐고 뭐 물어볼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잠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거됐다. 고등학생에 대한 검거 지침이 떨어진 것은 80년 8월. 일반인에 대한 삼천교육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정식 공문 형태는 아니지만은 학교로 그런 그 뭐라 그러나요? 공문 비슷하게 그런 프린터물이 내려왔어요. 학생들 보내라고. 예. 어디에서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공문은 그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냈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 지도하기 힘든 학생을 삼천교육대로 보내라. 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이제 학교를 통해 검거된 학생들은 따로 분류돼 전방에 있는 한 부대에 수용됐다. 이들의 교육은 공수부대 조교들이 담당했다. 이들 역시 입소와 함께 폭력의 대상이 됐다. 대머리판으로 때리더라고요. 고개 쳐드는 애들 발로 걷어차고.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너희들은 맞아야 사람이 된다. 여기서 인간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땅 위에 그 작은 돌들이 깔려 있어요. 그 돌 위를 기다 보니까 이게 다 헤어지고 뭐 다 벗겨지고 그러죠. 그 피가 배어나서 군복 겉에까지 이렇게 꺼멓게 막. 이들에겐 성인들과 똑같은 4주간의 순화교육이 실시됐다.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은 일반인과 같은 부대에 수용됐다. 그들은 성인들과 똑같이 혹독한 기압과 훈련을 받아야 했다. 가혹행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볼펜에다 깍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를 한다고요. 그럼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진짜 한 시간씩 이렇게 있다가는 이 손이 안 빠져요. 하여튼 겨우 이리 빼가지고 하여튼 이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이 완전히 이렇게 쑥 들어간다고요.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맞기 시작하면은 저녁에 취침 전까지는 맞아요. 취침하다가도 거기 내관 들어와서 지키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깨워서 기합받고 또 줘 맞고. 어린 학생들은 자신을 삼천교육대로 보낸 선생님들의 위로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한 문제 학생이 아니라 학생 불량배로 낙인 찍혀 있었다. 교관들이 시키느라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나가서 착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 그때는 뭐 전부 울음바다죠 뭐. 그러니까 교장들은 이제 멀리서 손만 흔들고 이제 갔죠. 꽤 되셨겠네요, 졸업하시면. 당시 고3이었던 조익태 씨. 그는 삼천교육대를 2번이나 다녀왔다. 첫 번째 삼천교육대를 다녀온 후 싸움에 휘말린 것이 이유였다.
두 번째 삼천교육대에 가 있는 사이 그는 재적 처리됐다. 경상남도의 한 기에 60명인가 맡은 얼마가 이렇게 이제 추천해서 보내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뭐 군당 나누어지는데 이번 우리 군에 이제 나누어진 거는 이제 한 학교에 한 명 내지 두 명을 보내야 되고요. 총. 네? 6명인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래 똑같이 하자. 이 학교 빼고. 교육청에 세 차례에 걸친 삼천교육 대상자 차출 요구를 거부했던 한 학교는 그 후 심각한 불이익까지 받아야 했다. 우리 교사가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못 고치면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퇴학을 시키지. 타 기관에 의뢰해서 그것도 물리적 위협을 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 용납할 수 없다. 못 보낸다. 문교부가 밝힌 삼천교육 대상 고등학생은 모두 980명, 대학생도 429명이 삼천교육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80년 국보위의 사회정화운동 방풍 속에서 각급 학교에는 정화위원회가 설치됐고 성과가 없을 경우 제재가 가해졌다. 정부기록 보존소에 남아있는 학생 관련 삼천교육 문서는 조직적인 관리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연행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검거됐다. 당시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진경균 씨. 그는 한 동네 살던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무장한 공수군인들에 의해 집에서 연행됐다. 각 공수부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이리 와. 볼펜 들어. 써.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쓰는 거. 그리고 나중에 도장 찍고 기장 찍고 꿀차 앉혀놓고 무릎 같은 데 밟고 막 뭐 하면은 권총 꺼내서 쏴 죽인다 그러고 그리고 뭐 그 권총으로 닥치는 대로 그냥 개패듯이 패는 거죠. 완전히 뭐 엄청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이유를 안 것은 군부대에 입소한 후였다. 산에다가 무슨 뭐 불 파놓고 지나가는 여자들 뭐 희롱하고 뭐 강간치상하고 뭐 이런 조건으로 했더라고요. 첫날 딱 들어갔을 때 그랬거든요. 이름을 불러내서 쟤네들만큼은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라. 어린 놈들이 저랬으니까 정신이 들게끔 특별히 교육을 시켜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하사관들은 특별히 항상 따로따로 불러냈죠. 초라한 한 삼천교육 피해자 단체 사무실. 사무실이 비좁게 모인 이들은 여성 삼천교육 피해자들이다. 그간 여성 삼천교육대의 실상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드러내놓기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비 오는 날이고 그 땡 밑에서 30바퀴 40바퀴 돌고 이거 그 폭격 이래가지고 완전히 개 쓰다가 팍 먹이고 비 오는 날은 얼굴이 만져내고 끌고 다니는 거라고. 저들 엉물이 삶아 죽인다고 막 칼로 찔러 죽인다고 총을 쏴진다고 그 언어처럼 차라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바보지. 나는 죽으려고 농약을 가지고요 파주소한테 세부를 갔어요. 나는 세부를 가고 저 옆에서도 죽기 싫고 우리 집에서도 죽기 싫어. 왜냐면 딱 보는데 먹고 바로 마시는데 22년 평범한 주부로 끌려갔던 이들.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못 보던 풍경에 예비철철한 사람이 오가지고 아줌마 신은조이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 느닷없이 저녁에 자는데 오갖고 문 두드려가 자. 그래서 아저씨 선생님 신은조이가 봄이 벌써 끝났는데 무슨 신은조이가 있어요. 괜찮은 준비 있다고 와서 뭐라냐면 할머니 아줌마 지금 괜찮아서 저 여인숙 회의를 하니까 맞아 뭐 가자 그래. 그래서 회의한다고 들어갔잖아. 지방의 한 율락가에서는 손님, 포주 등과 함께 율락 여성이 집단으로 검거돼 삼천교육 대상이 됐다. 내가 붙잡히고 나와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뭐 아가씨들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을. 삼천교육 대상이 됐던 여성들은 율락 여성, 숙박업자,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까지 다양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이들의 인권은 정지됐다.
이들이 끌려간 곳은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야 했다. 한 피해자는 군인들의 빨래를 해주러 가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곳은 공수부대 신병교육 훈련장이었다. 10대 소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자 삼청교육생들에게 입소와 함께 주어진 것은 폭력과 치욕이었다. 딱 뺏기는 게라고 마마 패티도 안 입히고 확 딱 뺏기갖고 딱딱 밀었는데 그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그 철사까지 내가 목을 매 죽을라 해도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저 따라다니더라고. 그런데 이게 인간이니까 먹은 거 내가 사는 거하고 막상 죽을라고 한 게 저 뒤놓고 온 3살 배기 4살 배기 그 힘들이 아무것도 안 할 몸 수속을 한다고 했는데요. 홀딱 뺏기가 팬츠도 하나 입히고 브라자도 하나 입히고 다리 벌리라니까 다 벌리고 뭐 바토빵만 옆에 들고 있고 뭐 그러는데 몽디 위엔 뭐 겁나 더 겁 안 나는 거 어디 있는 게 다 겁나지. 교육기간은 3주. 이들은 야외에서 천막 생활을 하며 군인들이 받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교육은 여자 공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조교가 맡았다. 난생 처음 받는 교육훈련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남자들은 맨들 이래가지고 이래가도 기고 포부를 했나 포부를 뒤로 던져 이래가 이래 기고 똑같이 해서 남자고 여자고 갈 것 없이 그러고 책상을 하러 가는데 서가지고 앉은 책상에 앉은 힘을 내려 가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몸이 들어요. 애들도 잘 안 듣는데 그러면 푹 쓰그러지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50몇 살 되면 머리가 안 셉니까? 너 이리 와 앉아 계시면 만약에 걱정 안 하고 만약에 어긋남이 있고 딱 항상 그 말은 하지. 총을 가서 쏴주기도 우리는 법에 제착을 안 받는. 이 여성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소금을 먹어가며 반복적인 선착순과 포복 등 군인들이 받는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여자 삼청교육생들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다. 공수접지 훈련은 가장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였다고 했다. 뛴 이러면 그게 빳빳하게 섭니까? 안 섰죠. 우리 같은 때리면 그냥 헛거부러지고 밟으면 밟히고 이랬지만 야들은 빠딱 일나가 반박을 하거든요. 그리 배를 더 맞지. 쓰러져 있거나 병원에라도 끌고 가면 살릴 수도 있는가 몰라도 이 발모가지 이거 딱 끌고 저 운동장을 끌고 가면은 임신에 딱 쏘겠어요. 임신에 딱 쏘겠는데 거기도 또 분위기가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이거 임신을 안 한 거예요. 여자들이 한 10명, 20명이 몰려가지고 그 구두에 구두 있죠? 그 여자들 예 그걸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는데 여자가 완전히 쭉 빠진 거예요. 죽었는지 뭐냐 쓰러졌어요. 전에는 이 도랑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했다는 단체 목욕. 그러나 일체 행동과 대화는 철저히 통제당했다. 몇 명 정도나 내려왔어요? 400명. 그 숫자가 다 들어왔어요, 여기로요? 그렇죠. 내려오면 여기서 이만큼은 몇 부대, 여기서 이만큼은 이제 그 후대가 있잖아요. 후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쫙쫙. 이거 살이 없고 새카만 가 있으니까 목욕할 때 보면 요 배하고 이 저 가슴 있는 데는 조금 희고 끌로 얘는 막 어깨고 맞았어요? 예. 이 살 색깔이 없어요. 죽어서라도. 이들은 퇴소할 때 일체의 일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22년 전 겪은 3주간의 악몽은 이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다. 두 사람은 퇴소 후 딸과 남편을 잃었다. 이웃의 무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야 했던 신씨. 다녀온 이후의 상처는 더욱 컸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행으로 충격을 받은 큰아들은 20년째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 어디라도 댕겨야 되는데 다닐 수가 있겠어? 응?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몰라. 끌려간 어머니를 애타게 찾다가 끝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영주씨. 검찰 조사로 신씨의 죄는 벗겨졌지만 아들은 되찾지 못했다. 아직 나 뒤져뒀으면 그래. 그게 예, 뒤져뒀으면 저 여자 삼청교육대 갔다 온 여자다.
심지어는 돈 받을 게 있어도 안 주면서 그 뒤에는 저런 년이가 3,600대 갔다 왔지. 그게 뭐 말도 못해요. 국가에서 그 단지 그 여자 하나 그 거짓 증인으로 해가지고 제 신세를 망쳤다는 거는 저걸 무슨 오물에다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가 못 살아도 괜찮은데 저 녀석이나 그냥 어떻게 우리 지금에는 제가 거리에 다닌다고요. 지금까지 여자 삼성교육 사망자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시체를 목격했다며 사망 의혹을 제기했다. 이쪽이요? 실제로 여기 봤어요. 내려오시면서 직접 네. 눈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다 봤지요. 팔뜨기하고 손하고 나왔더라니까요. 이게 흙을 제대로 안 덮어놓고 나무로 잘라가 덮어놨기 때문에 다 봤지요. 저기서. 네. 이쪽 편에 있었다니까요. 이쪽 편에. 사람이 이렇게 묻혀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같이 탔다고 동로권에서 온 아줌마가 예. 그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심한 그렇게 찜 거기 하다가 그 뭐야 기압을 받는 중에 쓰러졌거든. 예. 그래 미국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연병장에서 나오더라나 며칠을 못 봤. 삼성교육대 공식 사망자 수는 54명. 명단 어디에도 여자 이름은 없다. 그러나 여자 사망자는 군 제보자로부터도 확인됐다. 아유, 뭐, 맘모스라고. 그래서 뭐, 그냥, 가뜩이 보니까 막,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등어리하고 배를 많이 봐요. 뭐, 붙다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막, 밀어 들어가 그러면서 와서 심장마비로 죽은 게 맞은 것 같다. 내가 탈진이 돼갖고. 여자 삼성교육대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88년 국회 50특위 청문회. 군 관계자들은 가혹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입소 인원조차 축소됐다는 것이 이번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여자 삼성교육대 재식교관을 지냈던 김모 소령은 모두 319명이 전부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82년에 발행한 계엄사에 따르면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모두 513명이 입소한 것으로 돼 있다. 공식 발표와 무려 194명의 차이가 있다. 여자 입소자가 500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여자 삼성교육대 관계자로부터도 확인됐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500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없을 때는 500명 입소했다 하는 걸로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500명이 넘은 인원이었네요. 예, 500명 있어요. 삼성교육대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전체 사망자 숫자다. 국방부가 최초로 발표한 인원은 50명.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사망자 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4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표했다.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타 사망자 10명을 포함한 54명이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 사망자 수다. 그러나 합수부 수사사병으로 현장에서 삼성교육대 사망 사건을 직접 감찰했다는 조 씨는 사망자 54명은 분명히 축소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과정으로 죽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개한테 물려주었다 탈출하다가 아니면 무슨 뭐 질병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 그 한 과가 54명이라면 그게 수긍이 가도 총체적인 사망자 숫자가 54명이라면 조금 그거는 제가 볼 때 사실과 멀지 않느냐. 그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상부에 사망자 보고를 하면서 명단을 직접 보았으며 사망자 숫자를 정확하게 보았다고 했다. 870몇 명인가 850, 아니 7자는 들어갔어요. 그 정도가 제가 본 것만 그런데 그 당시가 중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엄청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명단을 본 게 80년 11월 요 임세했었다고요. 자신이 직접 감찰을 담당했던 부대에서만도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삼성교육생 인적카드가 폐기됐다고 했다. 해서 폐기된 게 거기서만 또 우리가 그때 웃으면서 여기서만 100장이 폐기됐다. 조 씨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삼성교육생 사망자의 대부분이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사망 원인이 변질돼 보고됐다고 했다. 숨이 간 사망자를 제가 수십 명을 봤는데 제가 본 사망자는 거의 다 구타나 가혹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막 그냥 피멍이 들어가고 완전히 사람이 망가졌는데도 뭐 설사병으로 죽었다. 도망가다 지뢰. 제일 그때 이제
저쪽 왼쪽에서는 제일 편한 게 도망가다가 뭐 사살당했다 죽었다 이런 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망 사건들이 사실상 방임됐다고 했다. 나중에 저희도 찬양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정식대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대로 보고를 하면은 사실 그쪽이 무슨 그 허위보고를 했으니까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총 쏜 놈을 수사를 해야 되면 다 그냥 유의한 부여를 시키니까 아무로 그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가 뭐랄까 개선되는 게 안 보이는데 명신대로 자꾸 미움을 받고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많은 죽음들이 철저히 은폐될 수 있었을까? 조 씨는 은폐된 사망자의 상당수가 노숙자 등의 무연고자였다고 했다. 거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 조직들 폭력배들도 거기는 이렇게 뭉치는데 거의 이렇게 막 노숙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도 제일 비밀되고 무슨 구타를 당해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구타에 그 타겟트가 되는 거죠. 거의 한 10%는 될 거야 아마 무연고자가. 주민등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너 왜 주민등록? 몰라요. 나 가보니까 주민등록증이 말수도 없대. 무연고자들이 대규모로 연행된 것은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였던 여기서는 무려 70여 명이 한꺼번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들 가운데는 일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시장, 행상, 장애인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수대들이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잠깐 있어. 그래서 주민농사 이쪽으로 앉고 주민농사는 분리시켰다니까 양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더라고. 근데 바깥에 보니까 차가요. 2대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막 강제로 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용산 경찰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민들은 여기서 연행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갔던 분들이 보니까 그때 뭐 이렇게 뭐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리아카 밀어주고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뭐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 거기가 있겠어요? 아니지. 집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뭐 죽기는 한 4, 50명 죽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죽은 것 같아. 불량아들, 또 재활 근로대원들, 넉마지 소위 넉마지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됐던 거죠. 처음에 넉마지 같은 경우는 그 포함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인적성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뭐 가족들이 뭐 항해하고 뭐 그러지도 않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쪽을 검거하는 게 더 자기 신상을 해서도 좋고. 당시 검거에 참여했던 경찰은 검거가 쉽고 집단 거주를 했던 이들이 검거 후반기 할당의 표적과 희생양이 됐다고 증언했다. 삼천교육대 조교 역시 이들을 가혹행위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확인도 안 되잖아요. 확인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발표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발표해야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죽었냐고 떠드는 건 발표를 하겠지만은 무연고자가 뭐 내 아들 죽었어라고 누가 가서 신고할 거고 누가 가서. 추가 사망자에 대한 증언은 삼천교육대 교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있었죠, 3사람이나.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 첫째는 한 사람은 그 새끼 손톱만한 그 유리를 갖고 혓바닥 긁어가지고 과열 취열로 죽었고, 한 사람은 또 못을 어디서 주웠는가 못을 21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돌아가지고 이게 뭐 장기로 들어갔다나 어떻게 해가지고 척도에 왔는데 즉사했고, 한 사람은 또 바르는 목약, 그 하얀 그 바르는 목약 그걸 먹고서 막 뭐 입에 벌써 개고통이 나와가지고 뭐 쓰러지는데. 그가 직접 보았다는 3명의 사망자 역시 공식 발표된 명단엔 보이지 않는다. 한 조교 역시 자신의 부대에서 추가 사망자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식 사망자 수와 그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게 연대에서 11명. 11명이요? 근데 그걸 좀 내가 제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어라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11명이 죽었는데도 죽은 그 어떤 기록이나 어떤 그런. 왜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제대로 나서는. 가혹행위에 대한 제지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군관계 증언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것이 많은 희생을 낳은 이유였다. 내가 교육시킬 때 되면은 꼭 보안부대나 국보이나 뭐 교육기관들이 나와서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혹행위가 내가 한다고 지들이 너무 한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됐다면은 뭐 저한테 그만 좀 저거 해 할 텐데 아무 소리도 않고 웃고 있다고 지들끼리. 그러면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장부에서 쟤네들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요. 인간 쓰레기다. 개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대조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좀과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경 교육을 쪽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강경하게 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외래 부추겼지. 매일 그 일과 끝나고 나면 교관들 회의하면은 얘들한테 책임 없다. 니들은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군인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거기에 따라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가혹 행위에 대한 묵인 속에서 명확한 구타사조차 질병사로 둔갑했다. 건강한 몸으로 들어갔다가 입소 3일 만에 죽음이 돼 돌아온 신동훈 씨. 가족들은 구타 사망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사망 진단서에는 그의 사인이 병사로 기록돼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호흡 및 심장마비. 이것이 병사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군의관은 자신이 직접 쓴 사망 진단서의 소견을 20년 만에 뒤집었다. 병사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돼요. 병사가 아니라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 원인... 지금 이제 역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구타라든가 다른 어떤 행위에 가혹 행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박상에 의해서 발생한 핏덩어리가 그는 진단서에 하체와 가슴에 타박상을 기재했다. 그러나 질병사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 구타에서 사망했더라도 구타에서 사망했습니다고 진단서를 뗄 수 있는 군의관 군대 내부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 병원에서도 그렇게 뗄 수 있는 병원은 없었을 겁니다. 알아서 그럼 그렇게 이제 알아서 기었느냐, 네. 예, 직접적인 외압이 있었느냐,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사망자 수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퇴소자의 수와 명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소자 수만 알려져 있을 뿐 퇴소자의 수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때의 입소자의 이 숫자는 나왔는데 퇴소자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고 퇴소자가 오히려 입소자보다 상당히 적었던 걸로 그렇게 한번 보고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입소한 사람들은 증발한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갔느냐 이겁니다. 정부 발표는 믿을 바가 못 되죠.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바도 못 되고요. 지금이라도 조사가 시작된다면은 저희들이 믿고 있는 300명 이상의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입소자 수는 39,742명. 그러나 퇴소자 수가 나와 있지 않은 지금 국방부의 발표는 객관성을 상실한다. 퇴소한 사람의 숫자는 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럼 얼마가 죽었다는 거냐? 정말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54명만 죽은 거냐? 피해 가족이나 피해자가 밝히는 대로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것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정부 자료 안 내놓으니까요.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 피해자 실태와 사망자 수는 물론 삼성교육대 기획과정과 책임지체 등 삼성교육대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집중 추궁됐다. 그러나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을 뿐 진상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누가 처음에 이것을 위반했느냐? 누가 최종 결정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나라의 삼성교육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출범해서 비롯됐다. 5월 27일 국보위 설치령으로 출범한 국보위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자문하는 기구로 탄생한다. 국보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정화운동과 삼성교육은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전담했다. 분과위원들은 검찰, 법원, 경찰, 감사원 등 핵심 부서에서 차출됐고 허삼수, 서완수 등 현역 군인들이 이중 있게 참여했다. 국보위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부 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군부 측에서 특히 이제 정화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보위의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스크린해서 뽑았는데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국보위 공관이 있었던 삼청동에서 명명된 삼청교육대. 1년의 삼청계획들은 여기서 나왔다. 1호에서 5호까지 삼청계획이라 불리는 국보위의 사회정화 작업은 부정축제자와 비리정치인 고위 공무원 및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삼청계획 5호 불량배 소탕계획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불량배 소탕. 그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인 것이다.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기 아니었어요? 네네. 혼란기였는데, 뭐, 깡패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흉흉했어요. 시민들의 불만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였죠. 사회 혼란. 이것이 국보위 정화위원들이 밝히는 삼청교육대의 동기다.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이를 바탕으로 삼청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공직자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서정쇄신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일반 사회의 정화운동도 전개해 나가면서 각종 사회학과 퇴폐 풍조를 삼재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안이 마련됐고 가장 큰 문제였던 수용 문제는 군 출신 인사들의 의견에 따라 군부대 수용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범법자가 아닌 사람들을 검거할 법적인 근거가 논란이 됐다. 8월 4일 포고령 13호가 발표되고 발표에 앞서 검거가 시작됐다. 이게 법에 근거 없으면은 군대 못 들어간다, 또 수용을 못 한다. 네. 그러면 법의 보완 방법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냥은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주장을 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은 계엄 포고령을 내놓은 거죠. 포고 자체가 법이니까. 청문회에서의 또 다른 초점은 삼청계획 5호의 준비 시점이었다. 80년 3월 28일 열린 제21차 계엄위원회 자리에서 서정화 당시 내무부 차관은 강력범들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도록 강제 수용 등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며 5.16 직후처럼 악질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태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4월 14일 보안사령관으로 합수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보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이학봉 등 보안사 대령들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관 장관. 국보위의 구성은 군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상임위원 30명 가운데 18명이 군 출신이었으며 여기에는 황영시, 정호용, 노태우 등 12.12의 주도 세력도 포함돼 있다. 국보위 위원회 인선 또한 보안사 출신 핵심 실세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청계획의 초기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이들은 어떤 작용을 했을까? 정화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어떤 특수한 지시나 지침이 배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공직사회 정화운동과 불량배 정화가 앞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했을 뿐이다. 전혀 그런 일 없다. 각자 전문 분야에 각자 전문적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그 기본 5단은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정해져 내려오고 5단은 우리가 정한 일이 없어요. 그런 어디서 내려오는 이거는 뭐 어떤 큰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있겠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좀 주도적으로 어떤 주도한 분들은 좀 누구셨어요? 주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주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겁이 설설 내가지고 뭐 눈치 보는 입장인데 뭐. 삼청교육의 실행 과정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은 당시 보안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국보위에서 계획을 해서 그 해당 지역으로 내보면 해당 지역 보안부대에서 하는 거죠. 주도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보안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거의 합수부 이렇게 합수부가 이게 다 통합된 검찰, 경찰 뭐 그러니까 실제로 보안다 이러면 좀 웃기죠. 거기서 다 통제한 겁니다. 검, 경, 뭐 군 다. 군의 최고 계급인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 삼성교육대 순화교육이 시작되던 8월 6일 대장으로 진급한 전두환은 한 달 뒤인 9월 1일 마지막 체육관 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정화위원회 간사였던 허삼수는 청문회에서 일체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삼청교육이 순수하게 민생 치안의 목적을 둔 것만은 명확하다. 만약 당시에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반대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상당히 국민의 저항이 곳곳에서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한테 겁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군인한테 저항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는가. 무대 한번 이렇게 흡해보세요. 삼청계획 5호는 과연 순수한 사회정화를 위한 것인가? 삼청교육 대상자들은 다양했다. 일반적인 사회 불량배뿐만 아니라 양민들이 대거 포함됐고 사회 반대 세력도 포함됐다. 야당 골수본장에서 집에 들어갔다 할게. 야당 골수본장들한테 수가 딱 채버리고. 당시 노조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김수배 씨는 2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삼청교육 대상이 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겁을 주기 위하고 또 탄압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완전히 의도됐다는 걸로 봐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뭐 우연히 어쩌다가 삼청교육에 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언론사의 고위 인사까지 포함됐다. 당시 방송사 사장이었던 유호 씨에게 씌워진 죄는 첩을 두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혐의들이 날조됐으며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했다. 언론 통폐합 비난을 여러 가지 적을 때 이놈이 원산밭을 얘기하겠다. 그래야 딴 사장들이 뭐고 꼼짝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정화 거부하고 보도검열 거부하고. 깡패놈들이 아니고 대학생 운동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전두환이가 믿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 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군부대에서는 아주 공연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청교육을 하면서 주체가 물론 깡패들인가 이런 범죄자들도 있었지만은 대학생들의 운동과 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죠. 전두환 정권의 가장 큰 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주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이런 문제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국민 대중들로부터 과거 정권과는 완전하게 단절을 하고 새로운 조건 속에서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법률로 이렇게 정권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청문회에서 김만기 정화위원장은 삼청계획 5호를 7월 28일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결재했으며 정책 위반 부서는 정화분과위원회였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위반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도와드릴 용이 없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네네. 건강들 아프고 쉬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네. 그런 사회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네. 어쨌든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이거는 적어도 김만기나 그 밑에 간사 정도가 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일시에 끌어다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부상자를 만들고 강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김만기 정도나 간사 정도 할 일이 아니죠. 그 윗선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나 죽거든 얘들 잘 키우라고 그까지 내가 이빨을 물고. 삼성교육대 피해자들의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삼성교육대를 다녀온 지 5년 만에 후유증으로 사망한 박 씨의 남편. 가족들에게 남긴 삼성교육대의 상처는 컸다. 물통에 물을 넣는 거 고무통 여기 있대. 그런데 잔뜩 받아놔놓고는 물에다 확 집어넣는데 사람 살릴 것 같아 가고는 애를 물에다 잡아놔놓고 이 새끼야 이걸 못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놨는데 이걸 못하는 그대로 애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술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러는 거 모르겠다고 애들 뚫게 놓고 또 오래 살게 가요.
삼성교육대에 다녀온 4만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퇴소는 고통의 끝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 및 장애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숨져갔다. 정정웅 씨 역시 구타로 방광이 파열돼 20여 년을 보조기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렇죠. 예. 소변이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흘러버리죠. 사회적 냉대와 편견은 더욱 가혹했다. 퇴소와 함께 이들에게 삼성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요 뒤에 보면은 8420 살았고 이 번호가 하면 내가 20년이 다 돼갑니다만 이 주민등록을 내가 지금까지도 안 버리고. 날마다 집에 오는데 날마다. 오늘 어디 그 살인사건이 났는데 어디 갔어요? 아파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었어요. 또 거짓말 진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가요. 온전히 이 여자 오늘 어디 갔는고? 그런 게 갔다 오갖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진짜. 이들에겐 끊임없는 사찰이 이어졌다. 삼성교육 실시 직후에 하달된 당시의 한 공식 문서는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 갔다 온 다음에 또 다른 또 이제 나쁜 짓은 안 하는지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주지는 어딘지 그 사람들 갔다 와가지고 거기가 그 주소지에들 살짝은 안 살았거든요. 내가 봐도 거의 성한 사람이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기부로 몇 번 들어갔다 왔거든요. 집요한 사찰은 생명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 김화율 씨의 외아들 순호 씨는 삼성교육대를 다녀온 후 계속된 경찰의 사찰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자꾸 경찰서에서 애가 있느냐 없느냐 경비전화로. 이제 전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자꾸 연락을 하니까는 얘가 이제 늘 괴로워하지. 그래서 지도에 가서 신고를 했어. 나 이러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괴롭게 갔냐.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어. 달랬지. 막 달랬지. 아버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뭐가 네가 아쉽냐. 아직까지 놈한테 우리 아순소리 안 하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살자 하고 했는데 한 3일 되니까는 그냥 약을 딱 마시고 이제 지금 엄마는 이 무엇을 몰라. 여기를 못 오게 내가. 1,500원의 술집 외상값이 빌미가 돼 고3 때 삼성교육대에 끌려가 생명까지 끊어야 했던 아들. 삼성교육대가 가져다준 고통은 잔인했다. 기강을 바로잡아서 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침해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의 사과는 짧았다. 지난 시대의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억울하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담화 발표 후 국방부는 피해 신고를 받고 구체적인 보상 계획까지 마련했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실종됐다. 분명히 당시에 통일민주당 특히 김영삼 총재는 이 문제를 가장 앞서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해결을 약속하신 분인데 90년 3당 합당으로 인해서 탄생한 집권민주당은 그 이후에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한 배상 얘기를 거론했다거나 또는 배상에 대한 약속을 해준 바가 없습니다. 실행 주무부서의 비협조와 저항은 거셌다. 타 부서에 책임을 전가했고 중요한 관련 자료들은 모두 폐기됐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역시 관련 자료를 일반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88년 청문회 이후에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국방부에 갔다가 뭐가 차만 한 잔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 이상 아니 자기들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뭐 자기들은 아무 자료도 없다. 끊임없이 국방부에다가 그 부분을 질의해 본 결과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받은 바도 없고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미 보존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보존할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현재 정부 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삼성교육대 직접 관련 문서는 전라북도에서 작성한 순화교육 이수자 명단이 전부다.
국방부가 이관한 삼천교육 관련 자료는 전혀 없다. 국방부에서 넘어온 문서는 88년 보상과 관련된 문서가 전부다. 1980년 4만 명의 민간인을 강제 수용해 삼천교육을 실시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89년도 말부터 그 피해 신고 접수했던 거 일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오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과연 88년 그 50 청문회 당시에 이것이 파기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국회에 그 배상 법률안이 제기되고 난 이후에 파기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어떤 그 국회에서의 어떤 그 진상규명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무력화 작업이고 어떤 또 이건 배상에 대해서 하나 배상의 길을 봉쇄하는 작업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 자체를 갖다가 어떤 더 이상 논의될 수 없도록 하는 88년 청문회 이후 삼천교육대 문제는 더욱더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외로운 목소리는 철저히 묻혀졌다. 국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발의해도 이걸 떳떳이 주장을 안 해요. 그 피해자들이 가서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사정권의 그 후속 계보의 세력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선입관으로 의원들이 이건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사람은 불량배다. 세속에서 말하는 깡패다. 그러니까 이게 깡패들이 조금 혼이 났기로서니 또 깡패를 위해서 내가 입법을 발의한다. 이건 좀 창피스럽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7년 대선 공약으로 삼천교육대 문제 해결을 약속했었다. 국민을 보살필 대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나 그 약속 역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 공소시효라는 것이 또는 그 배상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사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삼천교육대 문제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벌어진 또는 굉장히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은 국제법적 규범으로 보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법 정신으로 보거나 또는 어떤 사회 정의나 도덕성의 문제에서 보더라도 저는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저는 해결해야 된다. 이번 국회에서 삼천교육대 법안은 한 피해자 단체에 의해 입법 청원된 상태.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한 번도 다루어진 적이 없다. 이들의 희생과 고통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채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겨졌다. 다 책임을 묻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나로 인해서 분명히 병신된 사람도 있을 거고 골병 들은 사람도 지금까지 그거를 상처로 안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마음적으로 아주 굉장히 좀 괴롭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침묵과 비겁 속에 숨어있고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 외롭게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제 와서 무슨 처벌할 일도 없는데 좀 우리가 그 당시에 잘못됐다. 그 관계자들이 인정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이라도 좀 풀어줄 수 있고 우리도 또 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쉬 하면서 이 입소한 것으로 돼 있다. 공식 발표와 무려 194명의 차이가 있다. 여자 입소자가 500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여자 삼천교육대 관계자로부터도 확인됐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500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없을 때는 500명 입소했다는 걸로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이 넘은 인원이었네요. 예, 500명 있어요. 삼천교육대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전체 사망자 숫자다. 국방부가 최초로 발표한 인원은 50명.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사망자 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4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표했다.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타 사망자 10명을 포함한 54명이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 사망자 수다. 그러나 합수부 수사사병으로 현장에서 삼성교육대 사망 사건을 직접 감찰했다는 조 씨는 사망자 54명은 분명히 축소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과정으로 죽은 사람, 예를 들어서 개한테 물려 죽었다, 탈주하다가 아니면 무슨 질병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 그 한 과가 50명, 4명이라면 그게 수긍이 가도 총체적인 사망자 숫자가 54명이라면 조금 그거는 제가 볼 때 사실과 멀지 않느냐. 그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상부에 사망자 보고를 하면서 명단을 직접 보았으며 사망자 숫자를 정확하게 보았다고 했다. 870몇 명인가 850, 하여튼 7자는 들어갔어요. 그 정도가 제가 본 것만 그런데 그 당시가 중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엄청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명단을 본 게 80년 11월 요 임세였었다고요. 자신이 직접 감찰을 담당했던 부대에서만도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삼성교육생 인적카드가 폐기됐다고 했다. 해서 폐기된 게 거기서만 또 우리가 그때 웃으면서 여기서만 100장이 폐기됐다. 조 씨는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삼성교육생 사망자의 대부분이 구타나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이었는데 사망 원인이 변질돼 보고됐다고 했다. 숨이 간 사망자를 제가 수십 명을 봤는데 제가 본 사망자는 거의 다 구타나 가혹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거였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막 그냥 피멍이 들어가고 완전히 사람이 망가졌는데도 설사병으로 죽었다. 도망가다 지뢰. 제일 그때 이제 저쪽 우회 쪽에서 제일 편한 게 도망가다가 사살당했다 죽었다 이런 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사망 사건들이 사실상 방임됐다고 했다. 나중에 저희도 찬양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정식대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대로 보고를 하면은 사실 그쪽이 무슨 허위보고를 했으니까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총 쏜 놈을 수사를 해야 되면 다 그냥 유의하고 대화를 시키니까 아무로 서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뭔가 뭐랄까 개선되는 게 안 보이는데 다음 명신대로 자꾸 미움을 받고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많은 죽음들이 철저히 은폐될 수 있었을까? 조 씨는 은폐된 사망자의 상당수가 노숙자 등의 무연고자였다고 했다. 거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그 조직들 폭력배들도 거기는 이렇게 뭉치는데 거의 이렇게 막 노숙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도 제일 비빌대고 무슨 구타를 당해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구타에 그 타겟트가 되는 거죠. 거의 한 10%는 될 거야 아마. 무연고자가. 주민등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너 왜 주민등록? 몰라요. 나 가보니까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고 없대. 무연고자들이 대규모로 연행된 것은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숙소였던 여기서는 무려 70여 명이 한꺼번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들 가운데는 일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시장 행상, 장애인까지 포함돼 있었다. 여기 공수대들이 와가지고 발로 차면서 잠깐 있어. 그래서 주민등록사 이쪽으로 앉고 주민등록사는 분리시켰다니까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더라고. 근데 바깥에 보니까 차가요. 2대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막 강제로 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용산 경찰서로 끌려간 게 됩니다. 주민들은 여기서 연행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갔던 분들이 보니까 그때 이게 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리아카 밀어주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 거기가 있겠어요? 안 있지. 집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죽기는 한 4-50명 죽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죽은 것 같아요. 불량아들, 또 재활 근로대원들, 넉마지 소위 넉마지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됐던 거죠. 처음에 넉마지 같은 경우는 그 포함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인적성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뭐 가족들이 뭐 항의하고 뭐 그러지도 않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쪽을 검거하는 게 더욱더 자기 신상으로서도 좋고. 당시 검거에 참여했던 경찰은 검거가 쉽고 집단 거주를 했던 이들이 검거 후반기 할당의 표적과 희생양이 됐다고 증언했다. 삼천교육대 조교 역시 이들을 가혹행위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확인도 안 되잖아요. 확인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발표를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발표해야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죽었냐고 떠드는 건 발표를 하겠지만은 무형무자가 뭐 내 아들 죽었어라고 누가 가서 신고할 거고 누가 가서. 추가 사망자에 대한 증언은 삼천교육대 교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있었죠, 세 사람이나.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 첫째는 한 사람은 그 새끼 손톱만한 그 유리를 갖고 혓바닥 긁어가지고 과열 취혈로 죽었고, 한 사람은 또 못을 어디서 주웠는가 못을 21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 돌아가지고 이게 뭐 장기로 돌아갔다나 어떻게 해가지고 뼈에 왔는데 즉사했고, 한 사람은 또 바르는 목이야. 그 하얀 그 바르는 목이야. 그걸 먹고서 막 뭐 입에 벌써 개고풍이 나와가지고 뭐 쓰러지는데. 그가 직접 보았다는 3명의 사망자 역시 공식 발표된 명단엔 보이지 않는다. 한 조교 역시 자신의 부대에서 추가 사망자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공식 사망자 수와 그의 주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게 연대에서 11명. 11명이요? 근데 그걸 내가 제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어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11명이 죽었는데도 죽은 그 어떤 기록이나 어떤 그런. 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나서는. 가혹행위에 대한 제지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군관계 증언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것이 많은 희생을 낳은 이유였다. 내가 교육시킬 때 되면은 꼭 보안부대나 국보이나 뭐 교육기관들이 나와서 딱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혹행위가 내가 한다고 지들이 너무 한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됐다면은 뭐 저한테 교관 좀 저거 할 텐데 아무 소리도 않고 웃고 있다고 지들끼리. 그러면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장부에서 쟤네들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인간 쓰레기다. 개화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대두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좀과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경 교육을 쪽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뭐 강경하게 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왜 부추겼지. 삼천교육의 실행 과정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은 당시 보안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국보위에서 계획을 해서 그 해당 지역으로 내고 해당 지역 보안부대에서 하는 거죠. 주도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보안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거의 합수부 이렇게 합수부가 이렇게 다 통합된 검찰, 경찰 뭐 그러니까 실제로 보안다 이러면 좀 웃기죠. 거기서 다 통제한 겁니다. 검, 경, 뭐 육군 다. 군의 최고 계급인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 삼천교육대 순화 교육이 시작되던 8월 6일 대장으로 진급한 전두환은 한 달 뒤인 9월 1일 마지막 체육관 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정화위원회 간사였던 허삼수는 청문회에서 일체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삼천교육이 순수하게 민생 치안의 목적을 둔 것만은 명확하다. 만약 당시에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반대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상당히 국민의 저항이 곳곳에서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민한테 겁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군인한테 저항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는가. 무대 한번 이렇게 호패해보세요. 삼천계획 5호는 과연 순수한 사회 정화를 위한 것인가? 삼천교육 대상자들은 다양했다. 일반적인 사회 불량배뿐만 아니라 양민들이 대거 포함됐고 사회 반대 세력도 포함됐다. 야당 골수번장에서 적게 들어갔다 할게. 야당 골수번장들한테 딱 쳐버리고.
당시 노조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김수배 씨는 2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삼천교육 대상이 됐다. 말을 잘 듣지 않는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겁을 주기 위하고 또 탄압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완전히 의도됐다는 걸로 봐야죠. 그러지 않고서는 뭐 우연히 어쩌다가 삼천교육에 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언론사의 고위 인사까지 포함됐다. 당시 방송사 사장이었던 유호 씨에게 씌워진 죄는 첩을 두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혐의들이 날조됐으며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했다. 언론 통폐합이나 뭐 이런 가지 저럴 때 이놈이 원산밭을 얘기하겠다. 그래야 딴 사장들이 뭐고 꼼짝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그 계산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정화 거부하고 보도검열 거부하고. 깡패놈들이 아니고 대학생 운동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전전이간 빚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 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군부대에서는 아주 공연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천교육을 하면서 주체가 물론 깡패들인가 이런 범죄자들도 있었지만은 대학생들의 운동과 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죠. 전두환 정권의 가장 큰 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주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이런 문제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국민 대중들로부터 과거 정권과는 완전하게 단절을 하고 새로운 조건 속에서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법률로 이렇게 정권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청문회에서 김만기 정화위원장은 삼천계획 5호를 7월 28일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결재했으며 정책 위반 부서는 정화분과위원회였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위반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도와드릴 용이 없습니다. 예, 시골에 와서 네네. 건강들 아프고 쉬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네. 예, 그런 사회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당시에 네. 어쨌든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이거는 적어도 김만기나 그 밑에 간사 정도가 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일시에 끌어다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부상자를 만들고 강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김만기 정도나 간사 정도 할 일이 아니죠. 그 윗선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나 죽거든 애들 잘 키우라고 그까지 내가 이빨을 물고. 삼성교육대 피해자들의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삼성교육대를 다녀온 지 5년 만에 후유증으로 사망한 박 씨의 남편. 가족들에게 남긴 삼성교육대의 상처는 컸다. 물통에 물을 넣는 거 고무통 여기 있대. 그네다 잔뜩 받아 놔놓고는 물을 탁 집어넣는데 사람 살릴 것 같아 가고는 애를 물에다 잡아놔놓고 이 새끼야 이걸 못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는데 이걸 못하는 그대로 애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애 아빠가 술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애들 이렇게 놓고 또 오래 살게 가요. 삼성교육대에 다녀온 4만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퇴소는 고통의 끝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 및 장애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숨져갔다. 정정웅 씨 역시 구타로 방광이 파열돼 20여 년을 보조개에 의지해 살고 있다. 그렇죠. 예. 소변이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흘러버리죠. 사회적 냉대와 편견은 더욱 가혹했다. 퇴소와 함께 이들에게 삼성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요 뒤에 보면은 8420 번호가 이 번호가 하면 내가 20년이 다 돼갑니다만 이 주민등록을 내가 지금까지도 안 버리고. 날마다 집에 오는데 날마다. 오늘 어디 그 살인사건이 났는데 어디 갔어요? 아파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또 거짓말 진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가요. 온전히 이 여자 오늘 어디 갔는고? 그런 게 갔다 오갖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진짜. 이들에겐 끊임없는 사찰이 이어졌다.
삼성교육 실시 직후에 하달된 당시의 한 공식 문서는 사후관리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 갔다 온 다음에 또 다른 또 이제 나쁜 짓은 안 하는지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주지는 어딘지 그 사람들 갔다 와가지고 거기가 그 주소지에들 살짝 안 살았거든요. 내가 봐도 거의 성한 사람이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기부로 몇 번 들어갔다 왔거든요. 집요한 사찰은 생명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다. 김화율 씨의 외아들 순호 씨는 삼성교육대를 다녀온 후 계속된 경찰의 사찰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 자꾸 경찰서에서 애가 있느냐 없느냐 경비전화로. 이제 전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자꾸 연락을 하니까는 얘가 이제 늘 괴로워하지. 그래서 지도에 가서 신고를 했어. 나 이러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괴롭게 갔냐.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겠어. 달랬지. 막 달랬지. 아버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뭐가 네가 아쉽냐. 아직까지 놈한테 우리 아순소리 안 하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살자 하고 했는데 한 3일 되니까는 그냥 약을 딱 마시고 이제 지금 엄마는 이 무엇을 몰라. 여기를 못 오게 내가. 1,500원의 술집 외상값이 빌미가 돼 고3 때 삼성교육대에 끌려가 생명까지 끊어야 했던 아들. 삼성교육대가 가져다준 고통은 잔인했다. 기강을 바로잡아서 사회에 농약을 가지고요. 파주소한테 세 번을 갔어요. 나는 세 번을 가고 저 옆에서도 죽기 싫고 우리 집에서도 죽기 싫어. 왜냐면 딱 보는데 먹고 바로 마시거든요. 22년 전 평범한 주부로 끌려갔던 이들.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고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못 보던 풍경에 예비철저한 사람이 오가지고 아줌마 신은조이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 느닷없이 저녁에 자는데 오갖고 문 두드려가 자. 그래서 아저씨 선생님 신은조이가 봄이 벌써 끝났는데 무슨 신은조이가 있어요. 괜찮은 준비 있다고 와서 뭐라냐면 할머니 아줌마 지금 괜찮 저 여인숙 회의를 하니까 말 좀 뭐 가자 그래. 그래서 회의한다고 들어갔잖아. 지방의 한 율락가에서는 손님, 포주 등과 함께 율락 여성이 집단으로 검거돼 삼성교육 대상이 됐다. 내가 붙잡히고 나와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이 뭐 아가씨들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을. 삼성교육 대상이 됐던 여성들은 율락 여성, 숙박업자,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까지 다양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이들의 인권은 정지됐다. 이들이 끌려간 곳은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야 했다. 한 피해자는 군인들의 빨래를 해주러 가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곳은 공수부대 신변교육 훈련장이었다. 10대 소녀에서 50대에 이르는 여자 삼성교육생들에게 입소와 함께 주어진 것은 폭력과 치욕이었다. 딱 뺏기는 게라고 마마 패티도 안 입히고 확 딱 뺏기갖고 딱딱 밀었는데 오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그 철사까지 내가 목을 매 죽을라 해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저 따라다니더라고. 그런데 이게 인간인가 뭔 거 내 사는 거하고 막상 죽을라 한 게 저 뛰놓고 온 3살 백인에서 왜 그 힘드네 아무것도 안 할 몸 수속을 한다고 했는 게요. 홀딱 삐개가 팬츠도 하나 입히고 브라자도 하나 입히고 다리 벌리라니까 다 벌리고 뭐 바둑방만 옆에 들고 있고 뭐 그러는데 몽디 위엔 뭐 겁나 더 겁 안 나는 게 어디 있는 게 다 겁나지. 교육기간은 3주. 이들은 야외에서 천막 생활을 하며 군인들이 받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교육은 여자 공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조교가 맡았다. 난생 처음 받는 교육훈련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남자들을 이래가도 기고 포부를 했나 포부를 뒤로든지 이래 기고 똑같이 해서 남자고 여자고 갈 것 없이 그러고 책상을 하러 가는데 서가지고 책상에 앉은 힘을 내려 가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몸이 들어요. 애들도 잘 안 듣는데 그러면 푹 쓰그러지면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50몇 살 되면 머리가 안 셉니까? 너 이리 와. 앉아. 개싸면. 만약에 걱정 안 하고, 만약에 어긋남이 있고, 딱 항상 그 말은 하지. 총을 가 쏴주기도 우리는 법에 제착을 안 받는. 이 여성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소금을 먹어가며 반복적인 선착순과 포복 등 군인들이 받는 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여자 삼천교육생들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다. 공수접지 훈련은 가장 힘든 훈련 가운데 하나였다고 했다. 뛴 이러면 그게 빳빳하게 섭니까? 안 섰죠. 우리 같은 때리면 그냥 헛거부러지고 밟으면 밟히고 이랬지만 야들은 빠딱일라가 반박을 하거든요. 우리 배를 더 맞지. 쓰러져 있거나 병원에라도 끌고 가면 살릴 수도 있는가 몰라도 이 발모가지 이거 딱 끌고 운동장을 끌고 가면은 임신에 딱 쏘겠어요. 임신에 딱 쏘겠는데 거기도 또 분위기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임신을 안 한 거예요. 여자들이 한 10명, 20명이 몰려가지고 그 구두 있죠? 그 여자들 예, 그걸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는데 여자가 완전히 쭉 빠진 거예요. 죽었는지 뭔지 쓰러졌어요. 전에는 이 도랑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했다는 단체 목욕. 그러나 일체 행동과 대화는 철저히 통제당했다. 몇 명 정도나 내려왔어요? 400명, 400명. 그 숫자가 다 들어왔어요, 여기로요? 그렇죠. 내려오면 여기서 이만큼은 내 부대, 여기서 이만큼은 이제 꼭 부대가 있잖아요. 부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짝짝. 이거 살이 없고 새카만 가 있습니까? 목욕할 때 보면 요 배하고 이 저 가슴 있는 데는 조금 희고 걸로 얘는 막 어깨 고려. 맞았어요? 예. 이 살 색깔이 없어요. 죽어서라도. 이들은 퇴소할 때 일체의 일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22년 전 겪은 3주간의 악몽은 이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다. 두 사람은 퇴소 후 딸과 남편을 잃었다. 이웃의 무고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야 했던 신씨. 다녀온 이후의 상처는 더욱 컸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행으로 충격을 받은 큰아들은 20년째 정신분열을 앓고 있다. 어디라도 댕겨야 되는데 다닐 수가 있겠어? 응?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몰라. 끌려간 어머니를 애타게 찾다가 끝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영주씨. 검찰 조사로 신씨의 죄는 벗겨졌지만 아들은 되찾지 못했다. 아직 나 뒤돌았으면 그래요. 예, 뒤돌았으면 저 여자 삼천교육대 갔다 온 여자다. 심지어는 돈 받을 게 있어도 안 주면서 그 뒤에는 저런 년이가 삼천교육대 갔다 왔지. 그게 말도 못해요. 국가에서 단지 그 여자 하나 그제 증인을 해가지고 제 신세를 망쳤다는 거는 저걸 무슨 오물에다가 보상을 다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가 못 살아도 괜찮은데 저 녀석이나 그냥 어떻게 우리 죽으면은 제가 거대에 다닌다고요. 지금까지 여자 삼성교육 사망자에 대해선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시체를 목격했다며 사망 의혹을 제기했다. 이쪽이요? 실제로 여기 봤어요. 내려오시면서 직접 네. 눈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다 봤지요. 팔뜨기하고 손하고 나왔더라니까요. 이게 흙을 제대로 안 덮어놓고 나무로 잘라가 덮어놨기 때문에 다 봤지요. 저기서. 네. 이쪽 편에 있었다니까요. 이쪽 편에. 사람이 이렇게 묻혀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이 탔다고 동로권에서 온 아줌마가 예.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심한 그렇게 찜 거기 하다가 기압을 받는 게 쓰러졌거든. 예. 그래 미고 나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연병장에서 나오더라나 며칠을 못 봤. 삼성교육대 공식 사망자 수는 54명. 명단 어디에도 여자 이름은 없다. 그러나 여자 사망자는 군 제보자로부터도 확인됐다. 아유, 맘못쓰라고. 그래서 그냥 가뜩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등어리하고 배를 많이 봐요. 붙다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막 밀어 들어가면 그러면서 와서 심장마비로 죽은 게 맞은 것 같다. 내가 탈진이 돼갖고. 여자 삼천교육대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88년 국회 50특위 청문회. 군 관계자들은 가혹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입소 인원조차 축소됐다는 것이 이번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여자 삼천교육대에 제식교관을 지냈던 김모 소령은 모두 319명이 전부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82년에 발행한 계엄사에 따르면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모두 513명. 올해 37살 안광순 씨. 그는 삼천교육대가 인생을 뒤틀어 놨다고 했다. 그가 삼천교육대를 간 건 14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한마디로 굳어져 이게 그냥 딱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돌아가는 게. 그는 절도 혐의로 검거돼 친구들의 죄까지 뒤집어 쓴 채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그에게 법은 멀었다. 조사상으로는 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조사에는 전 형사가 찍으라니까 찍은 거고 조사 내용이 저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모르는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았던 안 씨. 그에겐 보호감호 2년까지 더해졌다. 그 후 그는 진짜 범죄자의 길을 걸어야 했다. 강도와 절도 행위를 반복하던 그는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7년까지 모두 1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앞으로라도 그런 힘이 오면 나는 또 희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자신이 앞으로 남은 인생만큼은 다시는 그런 제재를 받는 어떤 갇혀있는 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른바 불량배 소탕을 목적으로 한 삼천계획 5호는 80년 8월 4일 포고령 13호를 근거로 한 무차별 검거로 이어졌다. 검거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무려 15,000여 명, 어린 학생까지 대상이 됐다. 전혀 모르고 속받고 있다가 이제 막말로 사복 입은 사람들 오니까 뭐 형사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뭐 어디 웨이브에서 뭐 초청인사 왔는갑다 하는 식으로 하고 왔는데 이제 느닷없이 찍어가지고 얼굴 가르쳐주니까 벌써 와서 그냥 그대로 덮였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불렀는데 나가니까 그 형사인지 뭐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뭐 무슨 일이냐고 뭐 물어볼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잠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거됐다. 고등학생에 대한 검거 지침이 떨어진 것은 80년 8월. 일반인에 대한 삼천교육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정식 공문 형태는 아니지만은 학교로 그런 그 뭐라 그러나요? 공문 비슷하게 그런 프린터물이 내려왔어요. 학생들 보내라고. 예. 어디에서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공문은 그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냈죠. 학교에서 그 지도하기 힘든 학생을 삼천교육대로 보내라. 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이제 학교를 통해 검거된 학생들은 따로 분류돼 전방에 있는 한 부대에 수용됐다. 이들의 교육은 공수부대 조교들이 담당했다. 이들 역시 입소와 함께 폭력의 대상이 됐다. 대머리판으로 때리더라고요. 고개 쳐드는 애들 발로 걷어차고.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너희들은 맞아야 사람이 된다. 여기서 인간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땅 위에 그 작은 돌들이 깔려 있어요. 그 돌 위를 기다 보니까 이게 다 헤어지고 뭐 다 벗겨지고 그러죠. 그 피가 배어나서 군복 겉에까지 이렇게 꺼멓게 막. 이들에겐 성인들과 똑같은 4주간의 순화교육이 실시됐다.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은 일반인과 같은 부대에 수용됐다. 그들은 성인들과 똑같이 혹독한 기압과 훈련을 받아야 했다. 가혹행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볼펜에다 깍지를 끼고 엎드려 뻗쳐를 한다고요. 그럼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 상태에서 진짜 한 시간씩 이렇게 있다가는 이 손이 안 빠져요. 하여튼 겨우 이렇게 빼가지고 하여튼 이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이 완전히 이렇게 쑥 들어간다고요.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맞기 시작하면은 저녁에 지침 전까지는 맞아요. 지침하다가도 거기 내관 들어와서 지키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깨워서 기합받고 또 줘 맞고. 어린 학생들은 자신을 삼천교육대로 보낸 선생님들의 위로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한 문제 학생이 아니라 학생 불량배로 낙인 찍혀 있었다. 교관들이 시키는 대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나가서 착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 그때는 뭐 전부 울음바다죠 뭐. 그러니까 교장들은 이제 멀리서 손만 흔들고 이제 갔죠. 한 꽤 되셨겠네요, 졸업하시면. 당시 고3이었던 조익태 씨. 그는 삼천교육대를 2번이나 다녀왔다. 첫 번째 삼천교육대를 다녀온 후 싸움에 휘말린 것이 이유였다. 두 번째 삼천교육대에 가 있는 사이 그는 재적 처리됐다. 경상남도의 한 기에 60명인가 맡은 얼마가 이렇게 이제 추천해서 보내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뭐 군당 나누어지는데 이번 우리 군에 이제 나누어진 거는 이제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을 보내야 되고요. 네? 6명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래 똑같이 하자. 이 학교 빼고. 교육청에 3차례에 걸친 삼천교육 대상자 차출 요구를 거부했던 한 학교는 그 후 심각한 불이익까지 받아야 했다. 우리 교사가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못 고치면은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퇴학을 시키지. 타 기관에 의뢰해서 그것도 물리적 위협을 가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 용납할 수 없다. 못 보낸다. 문교부가 밝힌 삼천교육 대상 고등학생은 모두 980명. 대학생도 429명이 삼천교육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80년 국보위의 사회정화운동 광풍 속에서 각급 학교에는 정화위원회가 설치됐고 성과가 없을 경우 제재가 가해졌다. 정부기록 보존소에 남아있는 학생 관련 삼천교육 문서는 조직적인 관리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연행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검거됐다. 당시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진경균 씨. 그는 한 동네 살던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무장한 공수군인들에 의해 집에서 연행됐다. 각 공수부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이리 와. 볼펜 들어. 써.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쓰는 거. 그리고 나중에 도장 찍고 기장 찍고 꿀차 앉혀놓고 무릎 같은 데 밟고 막 뭐 하면은 권총 꺼내서 쏴 죽인다 그러고 그리고 뭐 그 권총으로 닥치는 대로 그냥 개패듯이 패는 거죠. 완전히 뭐 엄청 삼천교육대에 끌려간 이유를 안 것은 군부대에 입소한 후였다. 산에다가 무슨 뭐 불 파놓고 지나가는 여자들 뭐 희롱하고 뭐 강간 치상하고 뭐 이런 조건으로 했더라고요. 첫날 딱 들어갔을 때 그랬거든요. 이름을 불러내서 쟤네들만큼은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라. 어린 놈들이 저랬으니까 정신이 들게끔 특별히 교육을 시켜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하사관들은 특별히 항상 따로따로 불러냈죠. 초라한 한 삼천교육 피해자 단체 사무실. 사무실이 비좁게 모인 이들은 여성 삼천교육 피해자들이다. 그거는 뭐 어디 때려야 된다 하는 그간 여성 삼천교육대의 실상은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드러내놓기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잘록한 거. 비 오는 날이고 그 땡빛에다 30바퀴 40바퀴 돌고 이거 그 폭격 이래가지고 날이 짝지가지고 완전히 개 뜯어다가 흙 먹이고 비 오는 날은 얼굴이 만져내면 끌고 다니는 거라고. 저들 엉물이 삶아 죽인다고 막 칼로 찔러 죽인다고 죽을 쌀린다고 그 언어처럼 차라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바보지. 나는 죽으려고. 매일 그 일과 끝나고 나면 교관들 회의하면은 뭐 얘들한테 책임 없다. 니들은 뭐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군인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거기에 따라서 죽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으니까. 가혹 행위에 대한 묵인 속에서 명확한 구타사조차 질병사로 둔갑했다. 건강한 몸으로 들어갔다가 입소 3일 만에 죽음이 돼 돌아온 신동훈 씨. 가족들은 구타 사망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사망 진단서에는 그의 사인이 병사로 기록돼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호흡 및 심장마비. 이것이 병사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군의관은 자신이 직접 쓴 사망 진단서의 소견을 20년 만에 뒤집었다. 병사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돼요. 병사가 아니라면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역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구타라든가 다른 어떤 행위에 가혹 행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박상에 의해서 발생한 그는 핏덩어리가 진단서에 하체와 가슴에 타박상을 기재했다. 그러나 질병사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 구타에서 사망했더라도 구타에서 사망했습니다고 진단서를 뗄 수 있는 군의관 군대 내부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 병원에서도 그렇게 뗄 수 있는 병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 알아서 그럼 그렇게 이제 알아서 기었느냐, 네. 예, 직접적인 외압이 있었느냐,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사망자 수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확한 퇴소자의 수와 명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소자 수만 알려져 있을 뿐 퇴소자의 수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때의 입소자의 이 숫자는 나왔는데 퇴소자의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고 퇴소자가 오히려 입소자보다 상당히 적었던 걸로 그렇게 한번 보고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입소한 사람들은 증발한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갔느냐 이겁니다. 정부 발표는 믿을 바가 못 되죠.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바도 못 되고요. 지금이라도 조사가 시작된다면은 저희들이 믿고 있는 300명 이상의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 숫자가 나올 것이라는 건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입소자 수는 39,742명. 그러나 퇴소자 수가 나와 있지 않은 지금 국방부의 발표는 객관성을 상실한다. 퇴소한 사람은 숫자는 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럼 얼마가 죽었다는 거냐? 정말 정부 당국자가 밝힌 대로 54명만 죽은 거냐? 피해 가족이나 피해자가 밝히는 대로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것을 규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정부 자료 안 내놓으니까요.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 피해자 실태와 사망자 수는 물론 삼성교육대 기획과정과 책임지체 등 삼성교육대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집중 추궁됐다. 그러나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을 뿐 진상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누가 처음에 이것을 위반했느냐? 누가 최종 결정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좌시할 수 없는 나라의 삼성교육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출범해서 비롯됐다. 5월 27일 국보위 설치령으로 출범한 국보위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자문하는 기구로 탄생한다. 국보위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정화운동과 삼성교육은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전담했다. 분과위원들은 검찰, 법원, 경찰, 감사원 등 핵심 부서에서 차출됐고 허삼수, 서완수 등 현역 군인들이 비중 있게 참여했다. 국보위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부 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군부 측에서 특히 이제 정화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보위의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스크린해서 뽑았는데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국보위 공관이 있었던 삼청동에서 명명된 삼청교육대. 1년의 삼청계획들은 여기서 나왔다. 1호에서 5호까지 삼청계획이라 불리는 국보위의 사회정화 작업은 부정축제자와 비리정치인, 고위 공무원 및 하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이른바 삼청계획 5호 불량배 소탕 계획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불량배 소탕. 그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인 것이다.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기 아니었어요? 네네. 혼란기였는데, 뭐, 깡패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흉흉했어요. 시민들의 불만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였죠. 사회 혼란. 이것이 국보위 정화위원들이 밝히는 삼청교육대의 동기다.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이를 바탕으로 삼청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다. 공직자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서정쇄신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일반 사회의 정화운동도 전개해 나가면서 각종 사회학과 퇴폐 풍조를 삼지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안이 마련됐고
가장 큰 문제였던 수용 문제는 군 출신 인사들의 의견에 따라 군부대 수용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범법자가 아닌 사람들을 검거할 법적인 근거가 논란이 됐다. 8월 4일 포고령 13호가 발표되고 발표에 앞서 검거가 시작됐다. 이게 법에 근거 없으면은 군대 못 들어간다, 또 수용을 못 한다. 네. 그러면 법의 보완 방법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냥은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주장을 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은 계엄 포고령을 내놔. 포고 자체가 법이니까. 청문회에서의 또 다른 초점은 삼천계획 5호의 준비 시점이었다. 80년 3월 28일 열린 제21차 계엄위원회 자리에서 서정화 당시 내무부 차관은 강력범들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도록 강제 수용 등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며 5.16 직후처럼 악질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태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4월 14일 보안사령관으로 합수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국보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이학봉 등 보안사 대령들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관 장관, 국보위의 구성은 군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상임위원 30명 가운데 18명이 군 출신이었으며 여기에는 황영시, 정호용, 노태우 등 12.12의 주도 세력도 포함돼 있다. 국보위 위원회 인선 또한 보안사 출신 핵심 실세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천계획의 초기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이들은 어떤 작용을 했을까? 정화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어떤 특수한 지시나 지침이 배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공직사회 정화운동과 불량배 정화가 앞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했을 뿐이다. 전혀 그런 일 없다. 각자 전문 분야에 각자 전문적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그 기본 5단은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정해져 내려오고 5단은 우리가 정한 일이 없어요. 그런 어디서 내려오는지 이거는 뭐 어떤 큰 차원의 태스크포스가 있겠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좀 주도적으로 어떤 주도한 분들은 좀 누구셨어요? 주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주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겁이 설설 내가지고 뭐 눈치 보는